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또 이제 아침이 다가왔어요. 밝아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떠들어야겠죠. 떠들려고 이렇게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365일 풀가동입니다. 365일 풀가동. 하루도 안 쉬었어.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쉬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쉬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공부도 쉽지 않아. 공부. 제가 만약 공부를 했으면은 거의 사법고시 거의 수석 합격할 정도로 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응?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될 거니까 나는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긍정의 마인드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막 심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지.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하기 힘들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찐팬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잘 해왔잖아. 지금까지 3년 차인데 잘 해왔어요. 그동안에 많이 도망갔어. 보이지 않는 그 닉네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초창기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막 아우성 쳤는데 지금 보세요. 다 사라졌잖아요.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 많던 귀염둥이들 다 도망갔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주가 떨어지면은 뭐 아우성 직원 살려달라고 곡소리 내고 있으니 이러니 쉽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눈이 필요해. 세 가지 눈. 도대체 세 가지 눈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 쓰리 눈이야? 세 가지 눈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남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고요.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아주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눈이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주위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위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전체가 성장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 자기 자신과 남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이 속한 그 사회 전체를 통찰하는 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이 생겼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보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그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이 있는 사람의 그 두 발은 현실을 단단하게 딛고 그의 머리와 가슴은 이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세 가지의 눈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성장하고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찬 그런 목표 한번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럼 처음부터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그대로 좀 가다가 실패하려면 포기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다. 그 옆에 누가 있냐? 누가? 옆에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누구냐? 멘토가 누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힘들거든. 엄청 힘든 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저 혼자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루도 안 쉬고 아침마다 이거 일어나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신경질적이고 짜증날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그걸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뭔가 끌고 가야지만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람인데 저도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방송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막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죠.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겠죠. 저도 많이 입고 갈기갈기 막 많이 찢겨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상당히 좀 거칠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이 방송을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순해 보이고 여려 보이죠. 실제로 굉장히 독한 놈이에요. 실제 만나면은 죽습니다. 저한테 그냥 제가 굉장히 좀 거칠어요. 약간 한때는 폭력적인 그런 스타일도 있을 거야.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 아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이당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좀 무섭고 거칠고 상남자 중에 완전 상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겁주는 건가? 내가 괜히 조직을 겁주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환상을 깨시라는 거예요.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하지 실제 만나면은 그냥 잘못하면 저한테 귀싸대기 날아갑니다. 그냥 그대로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꿈 깨셔야 합니다. 천혜장이들 꿈 깨고 삼성에 대해서만 좋아하세요. 삼성에 대해서만. 알겠죠? 말이 이상하게 엉뚱한 대로 세고 있네. 하여튼 지난해 보니까 삼성이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현재 앞두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지금 반도체 혹한기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난 6조 원대. 이 6조 원대로 급락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5조 원대, 5조 원대로 턱걸이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올 1분기는 더 최악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4분기 이후로 15년 만에 그 반도체 부분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나, 둘 제기되고 있어요.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국내 증권사 17곳이죠. 17곳. 17곳에서 최근 1개월 내 추정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의 그 컨센서스 이거는 6조 1,510억 6조 1,510억인데 전년 동기가 13조 8,667억이니까 그거 대비했을 때 54.2%나 급감을 했고 지난달 중순 집계한 추정치보다도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 예상 영업이익을 기조 2조 6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42.3% 줄여서 잡았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 8조 8천억에서 83%나 쪼그라든 수준이야. 83%. 이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눈높이는 하루에 다르게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에 삼성전자의 그 4분기 영업이익을 5조 6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이날 키움증권은 5조 1230억 정도를 이제 써낼 겁니다. 이제 반도체 부분의 그 예상 영업이익이 1조 한 7천억 정도로 전분기보다 한 66% 정도 감소할 것인데 4분기 중후반부터요. 고객들의 그 재고 조정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예상보다 출하량이 이제 줄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키움에서. 하나증권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역시 수요 급감, 이 수요 급감을 실적 감소로 보는 것 같아요. 반도체랑 스마트폰의 그 출하량하고 가격이 모두 기존 예상을 밑돌다 보니 실적의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반도체 업황은 곡소리가 났던 3분기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 수요가 얼어붙어요. 이 소비 수요가 얼어붙다 보니 삼성의 주력인 그 가전, 반도체 이쪽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쓰리고죠. 쓰리중고. 하여튼 그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침체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그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아주 전례 없는 수요 절벽에 재고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삼성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재고 자산이 57조 3,198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년 말보다 38%나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메모리 업황은 공급업체들의 그 연말 경쟁 심화로 더욱 악화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판가는 하락하지만은 출하량은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 삼성은 업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요. 4분기에도 낸드 영업 적자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부분 적자, 2분기는 D램까지도 영업 적자가 발생할 거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도 실적에 들어온 먹구름이 거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반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의 올 1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를 280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신도 그래요. 영업 손실 695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가 영업 적자를 기록한다면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로 처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썩 좋지 않는 소식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정부가 이제 대기업들의 그 반도체 시설에 투자 시에 또 투자액, 그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연간 6조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추산합니다. 6조 원. 6조 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그 미국하고 대만이죠. 하여튼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투자금 조달에 여력이 생긴 그런 기업들의 그 재투자도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관련 업계 따르니까 삼성은 2022년 반도체 부분에 47조 7천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이는 국내 및 해외 투자를 모두 합친 거예요. 그 지난해 국내 투자 그 비중이 60% 이상으로 알려졌고 이 경우 국내 투자액은 약 28조 한 6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거 봅니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의 국가전력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를 반영을 하면은 삼성은 2조 3천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가 공제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이 받는 세제 혜택은 4조 3천억 정도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0%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은 그 지난 2019년 22조 6천억, 20년에는 32조 9천억, 21년 43조 6천억 등 연간 반도체 시설 투자액을 매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22년 3년간 삼성전자의 그 평균 시설 투자액은 41조 4천억입니다. 앞서서 삼성은 26년까지 5년간 그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그 IT 등 그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50조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다만 15% 세금 감면에다가 10% 추가 공제는 정부의 그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내년 법인세 납부 부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올해 시설 투자를 더 늘리면은 내년에는 감면을 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최대 25%의 그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은 대기업의 국내 법인세 최저한 한세죠. 17%를 초과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나눠주는 그 2월 공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이제 방침이죠.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직격탄을 맞은 하이닉스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단행한 지난해 시설 투자 규모는 약 10조 원대 후반이에요. 이 중 국내 투자 비용은 80% 가량으로 추정되고 세액 공제율 15%를 적용하니까 한 1조 9천억에서 2조 3천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수요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서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는 등 투자 축소 방침을 세웠고 10%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그 해외 반도체 그 경쟁사들과 투자 경쟁에서 앞서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반색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대만도 자국의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R&D 및 설비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 올해 시설 투자 규모가 390억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계획보다도 늘어났는데
삼성전자를 제치고 2030년 파운드리 업계 2위 등극을 노리는 미국의 인텔 21년 4월 20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요. 지난해 1월에는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기로 했죠. 하여튼 시설 투자세 공제율 상향만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그 절감한 세금을 통해서 재투자할 여력이 생길 뿐 아니라 기존 투자 이용 계획 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들을 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TSMC하고 뭐 인텔 등과 경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 혜택을 줘야지. 세액 공제를 주지 않고서는 살아남기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재밌는 건데 그 회의 시간을 한 25% 감축한다. 회의 시간 25% 감축하고 하여튼 그 경기현 사장이 임직원들한테 밝힌 23년 중 목표 하나랍니다. 회의 시간 줄이자. 나머지 75%도 절반 정도를 이제 비대면으로 해라.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하라고 해서 시간 낭비 줄이라는 거야. 최소화해라. 경 사장은 이런 방침을 최근에 DS 부분의 임직원 간담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잦은 회의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 경 사장은 대면 회의를 하면은 미팅 전 그 이동하고 대기하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미팅 대기 30분.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좀 아끼고요. 효율적인 회의를 유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의 그 직원 사이에서 일보, 주보, 월보 이거로 불리고 있는 그 책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잦은 보고와 이에 수반되는 그 회의 때문에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 사장이 회의 시간 감축을 공식 선언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경 사장은요, 올해 반도체 사업의 그 장기 그 성장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쓸 것 같아요. 그는 평소 문화가 바뀌어야 회사가 변하고 또 일하는 게 바뀐다. 이렇게 임직원에게 강조할 정도로 조직 문화에 관심이 컸어요. 삼성전자 DS 부분의 직원들은 경 사장의 그 주문에 따라서 지난해 직접 그 미션과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의 미션은 당신의 위대한 상상, 우리의 가장 작은 반도체가 현실로 연결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비전은 도전과 포용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신뢰받는 기술로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 관계자도 그래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원은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그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미션과 비전을 정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하여튼 경 사장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실천 아주 중요하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도 그래. 실천이 중요하지. 입으로만 투자하면 뭐 할 거야? 응? 뭐 하러 사지도 않고 말로만 투자 의미 없잖아. 직접 액션을 취해야 돼. 액션. 뭐 하나라도 사야죠. 한 주라도 꾸준하게 꾸주사모를 해야 하는데 이 꾸주사모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우리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 꽤 있죠. 보니까 우리 강병원님 같은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류청호 씨인가 그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어. 몇몇 있어요. 보면은 항상 한 주라도 악착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불려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한번 5년, 10년 후에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좋은 종목들, 비전 있는 ETF들 계속 꾸준히 사는 거야. 떨어질 때마다 사서 계속 모아놔요. 저축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 퇴직할 때쯤 보세요. 제가 말한 게 이게 막 허풍이지. 일단은 시간이 답해 줄 겁니다. 그리고 경 사장의 그 또 다른 관심사는 직원 교육이라고 하네요. 특히 디지털 전환에 그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경 사장은 2, 3년 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시티즌 디벨로퍼를 전체 직원의 30%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걸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DS 부분의 임직원 4만 5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그 사내 교육 프로그램 DS 유니버시티를 적극 활용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시간을 좀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겠지. 그리고 또 돈도 아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도 좀 아껴가지고 절약해서 나중에 또 뭐 R&D나 또 중요한 또 부분에 또 돈을 쓰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안 좋죠. 안 좋아. 경기상이 안 좋으니까 삼성에서 잘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기분 좋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